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좀 한 1, 2분 내로 여쭤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은 우리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명강의가 돼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질문할 때 원래 질문하라고 하면 맨 처음 질문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어지지가 않는데 사실은 질문하실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강의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나왔고 우리 정화뼈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참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리면 김정일이 보고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쪽에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얘기? 물론 저도 김정일이한테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통일이 된다고 하는 저쪽의 말입니다.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건 사실 뭐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굳이 이제 그래도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국방이라는 그 나라 국자를 쓰는 집단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김정일이한테 국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없다. 그게 헌법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국방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신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꼭 굳이 쓰려면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하라. 그 다음에 통일은 뭡니까? 통일은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없어져야 통일이 되는 것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쫓아내는 게 통일이니까 국방위원장을 떼는 게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죠. 국방위원장을 떼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예.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이하고 잠깐 돌려갔던 안철수, 그 안철수에 대해서 신경을 아마 양쪽 정당에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안철수의 실체 앞으로 이 정치에 참여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또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이 해가지고 지지율을 50% 정도로 올리더니 5%밖에 안 되는 박원순을 지지해가지고 박원순이가 당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뭐 협찬이라고 그러던데 협찬치고는 아주 큰 협찬을 해가지고 거의 무명적인 존재인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되었어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국 좌익 진영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반미 무슨 반 FTA 해군기지 건설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온갖 사건에 다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기가 가진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더구나 천안함 폭침의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한테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서울시장 자리에 앉히는데 1등 공신을 한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그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뇌구조를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의 이용물이 된 거죠. 이미 됐죠.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많지만은 어쨌든 뭐 중견기업인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서울시장이나 더구나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의 행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과 책을 쓰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검색어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가만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사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안보 이야기하지 않고 이념 이야기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50세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전혀 무관심이다. 그러면 안보 백지. 모른다 하면 안보 백지. 이런 사람은 그럼 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한 기록이 없는 자는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아마 선거에 나오지 않고, 선거나 정치 일선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서성거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이미지가 보존이 됩니다. 출마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선거판에 딱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많이 제기되었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그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막판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일은 기자가 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들어가면은 안철수, 박원순에 대한 자료가 수백 건이 올려져 있어요. 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 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 직속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더라고. 서울대학교 부부가 서울대학교 정교수가 됐는데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가 이렇게 바쁩니까? 이렇게 바깥 일로 바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아까 기자, 판사의 무책임 문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집단이 교수예요. 교수는 월급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교수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바쁜 사이에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사람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판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연구를 제대로 합니까? 어떤 며칠 전에 교수가 만났더니 진짜 교수가 만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교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학자는 아무도 모른다. 진짜 교수는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냐? 그 사람은 언론에 나올 시간도 없고 인터뷰할 시간도 없고 신문에 글 쓸 시간도 없고 오로지 자기 전공 분야에 파묻혀 가지고 연구하고 학술지에 논문 쓰는 일만 생각하니까 진짜 교수는 아무도 모른다. 이 교수들이 정치 활동할 때는 교수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는 직함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정치인 행세를 하는 거, 이거 외국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서울대학교가 뭐 하는 데인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한테는 일체의 기대를 하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주 골칫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좋은 일만 해온 사람처럼 성직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 정체를 드러내면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질문은
이것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종북과 애국의 아주 그 애매한 점을 잘 정리를 해주신 뭐 요새 애정남이 유행입니다만 이런 말을 여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참 열강을 참 해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한테 우리 테이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테이프도 좀 이렇게 보급을 하시고요. 잘 좀 우리 애국하는 길을 잘 좀 설명을 해서 뭐 저쪽에 있는 분들은 뭐 중립에라도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신 우리 조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